여러분, 정말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책추남이 꼽는 운에 관한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자, 원래 제목은요, 운을 지배하다였어요. 그랬는데 조금 새로운 제목은 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절판된 도서가 살아난 거는 너무 반가운데요. 이 책의 새로운 이름은요,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이 책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야 이 통찰 진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점은요.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며 힘을 빼고 나아가면 바라던 것은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네. 사쿠라이 쇼이치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되게 그냥 평범한 얘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 바로 이 운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 두 명이 이 책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 타짜도 보셨겠지만 정말 20 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재밌는 거죠. 뒷세계 마작 프로로 데뷔 후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압도적인 승부사.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잡기회를 설립하여 승부를 통해 인간에게를 정말 마음을 닦는 그런 잡기회를 만듭니다. 자 또 전설의 잡기 밑에 제자가 재밌는 사람입니다. 26세 최연소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기록을 세운 탁월한 경영자이자 마작 최강정 파이널에서 우승한 최초의 CEO입니다. 자, 이 작기 스승님 밑에서 배운 거죠.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두 인물이 정말 쓴 책이라 실전에서 정말 생생하게 증명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운은 정말 감지하고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자, 운에 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책 하니까 툭 떠오르는 책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네, 절제의 성공학과 또 연결해서 저는 보이거든요. 자, 이 책도 행운 사용법과 연결해서 보이고. 네. 이 책들도 다시 지금 책추남이 다시 이제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분 댓글로 "이거 살려 주세요." 하시면 제가 그 영상들 하나하나 다시 또 살리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데요. 어쨌든 그 책들 같이 보시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제가 계속 좋은 책들 연결 드리죠. 최고의 책들로요.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추구하지 마라. 정말 강한 사람은 정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회의 착각은요. 학교와 사회가 주어진 매뉴얼대로 살면 윤택해진다는 착각.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성공한다는 기성품 같은 답에 갖춘 삶. 이 삶이 끝났죠. 여러분 AI가 지금 도래하고 피지컬 AI가 또 들어오고 로봇이 들어오고 양자 컴퓨터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진짜 기존의 답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퓨처 스쿨도 나비스쿨에서 또 진화해서 시작했잖아요. 정말 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정말 3 년에서 5년 동안 정말 격변 아니 광폭한 변화가 우리를 정말 큰 변화 속으로 그냥 우리 미래가 우리를 향해 정말 돌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네 딸이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요. 자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진짜 이렇게 주변부를 스쳐 지나가듯 한 대사가 바로 그 대사였어요. "미래가 우리를 위해 돌진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 나비스쿨 우리 나비님들 정말 이걸 알아챘으면 좋겠으니까요.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 여러분 또 제가 새로운 이야기들 들려드리니까 꼭 이것들을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승부사의 진실은요. 20 년간 무패 신화를 이룬 승부사와 26세 최연소 상장 CEO의 통찰은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세계에는 애초에 절대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십에도 여러분 답이 없고요. 여러분 투자 방법도 자기만의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템플턴 투자 마인드 북살롱이나 로저스 투자 심리 북살롱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거는 그것에 관해서 원칙이 있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미래도 마찬가지죠. 원칙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메타 인지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메타 인지력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유일할까?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 유일할까? 어쨌든 드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서. 정말 메타 인지력을 키우는 핵심이죠. 아날로그 독서입니다. 모니터를 보는 AI 요약은 분명히 전체를
관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AI AI로 보는 그 정리로는 절대 메타 인지력이 커지질 않거든요. 아날로그 독서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고 명상을 통한 자기 성찰 이것을 통해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매뉴얼화된 이렇게 인간들이죠. 사회의 정답.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 권을 넘게 책을 읽고 정말 뭐 스카이 뭐 하버드를 비롯한 뭐 아이비리그 학교에서도 공부도 해 보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 보지만 결국은 네 우리의 착각이죠. 여기서 아주 꿰뚫어 얘기하죠. 표면적 안도감. 정답을 많이 할수록 안전하다는 착각. 네. 책 많이 읽고 지식 많이 배운 걸로만 치면 저도 어느 쪼꼬문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인생의 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합리적 계산을 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만 최적화를 시도. 하지만 본질적 한계,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이 인생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너지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AI를 제가 아무리 써도요. 여러분 화룡정정 같은 그 하나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되살려낸 책 인스피레이션 웨인 다이어의 책인데 인스피레이션, 인사이트 이런 것이 없이는 정말 이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3년 동안 책 추론 열심히 AI 썼거든요. 근데 절대로 진짜 답을 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강인함 앞에서는 애초에 답이 없다. 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강인함을 만든다.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메타 인지력 반드시 강화해야 되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이성만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분야의 최고인 맥킨지에서도 그 맥킨지 컨설턴트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논리적인 게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직감, 무의식의 흐름과 타이밍, 책추남이 이것 때문에 무의식에 관해서 심층 심리에 관해서 깊이 공부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성 세계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도판과 돈판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에고는 절대적인 답을 누군가 주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지금 이 정답 없는 이 시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네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도한 이성은요 융통성의 숨통을 조이게 되죠. 조금 전에도 다시 살펴본 거를 정리한 건데요.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애고가 모든 내적 근원의 이제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자는 거죠. 재밌습니다. 천재기사 하부 요시하루 장기의 아주 대부죠. 근데 70%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무패 사쿠라이 쇼이치 전설의 승부사는요. 나의 직감의 90%는 타당하다. 이성이 아니라 직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흐름, 타이밍, 숨겨진 감정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은 오직 직감뿐입니다. 직감은 결코 당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직관을 기르고 직감을 기르는 책, 직감의 기술도 제가 소개해 드렸기도 했고, 더 아주 정말 또 그 대가의 책들이 있는데, 제가 4,000개를 다 가리는 바람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하나씩 말씀 주시면 하나씩 다시 제가 살려내도록 할게요. 자, 직감의 타당성은 정말 이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려면 이성적인 작업,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바라볼 때 내면의 직감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수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잡기회에 가면 1초 만에 패를 버리도록 훈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연된 생각, 계속 생각하면 이게 겠다는 욕심, 유리한 전개 계산, 몸이 경직되고 부드러운 타법이 불가해서 이것이 결국은 패배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1초 만에 패를 버려서 계속 그 감각을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1초 만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패를 버려서 직감이 발동하도록 이완을 통해 그 흐름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마작으로 이걸 가르친다니까 이런 마작 도장 있으면 저도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이걸 수입을 해 와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과도한 욕망, 그건 이성적인 계산, 신체적 경직,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도 혹은 너무 성공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죠.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가장 무너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뺀 유연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이다. 자, 정말 대가들을 보면 전부 다 "힘 빼라." 책주남이 태국권 배울 때도 끊임없이 "힘 빼라." 이 얘기 듣고 또 듣거든요. 자, 그리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폭발을 일을 일으켜낼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속 지속적인 몰입이 필요한데, 이때는 유연함과 이완, 정말 결국 다 이완에 관한 책들, 몰입에 관한 책들, 책추남의 간헐적 몰입도 있죠. 또 황논문 교수님의 그 몰입에 관한 책도, 그전에 보셔야 될 게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에 관한 책들. 이 몰입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이죠. 이 흐름을, 에너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운의 총량에 대한 착각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우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무한함에도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는 큰 운을 얻은 후 마음이 안일해지고 행동이 게을러지기 때문이지, 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운은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다. 다이아몬드 광맥처럼 파고들면 무한히 솟아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계속될 리가 없다는 오만함에 대한 경고, 큰 운을 얻었다고 자만하고 편안한 쪽으로 행동이 게을러지는 순간 그 행운은 즉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운의 계기로 변질되기 마련이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다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사다마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힛도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이 차면 기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힛도리가 얘기했다고 죠 엄마한테. "엄마, 나는 달이 아니야." 히토리인가 사쿠라, 지금 이 저자인가 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윤리적 죄책감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에고를 막고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브레이크 시스템은요, 여러분이 운의 원리를 알고 주역의 원리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책추남이 주역에 관한 것도, 성균관대 안승우 교수님이랑 같이 주역에 관한 내용도 보내드렸잖아요. 그 공부 정말 주역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쿠라이 쇼이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긍정은 오히려 영혼의 폭력이 된다. 너무 긍정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사이토 이토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말만 해라. 너무 힘쓰지 마라. 힘주면 똥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어두운 날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배제하게 만들며 심각한 내적 갈등을 유발해서요, 오히려 이제 영혼만 갈라엎는 독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그림자 북살롱 여러분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 그림자 북살롱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깊은 어둠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진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림자 공부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안 기울이시지만, 섹슈남 나비스쿨 벌써 횟수로 9년 차인데요.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게 바로 그림자 북살롱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디서든 반드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벽한 중립 제로 상태. 감정이 요동치는 양극단은 둘 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분노, 불안, 심지어 기쁨마저 사라진 완벽한 중립의 제로 지점에 머물 때 내면에서 믿을 수 없는 강인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되죠. 이때 반드시 읽어야 될 게, 여러분,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자꾸 제가 책을 이렇게 추천드리는데요.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진짜 최고의 책들이죠. 홀리스틱 릴리징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가 자꾸 마음을 중립 상태로 가져가는 것. 나의 감정을 통제하려 말고 우주의 파동에 몸을 맡기는 감각. 그래서 적극적 태도는 좋으나 기분까지 억지로 밝게 강요해 힘이 들어가면 운은 오히려 도망치게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며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에 몸을 맡기는 그러한,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분노도 기쁨도 치밀한 전략마저도, 여러분, 감정마저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저렇게 흘려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책추남이 지금까지 해본 방법 중에는,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 책추남 나비스쿨의 최고 레벨의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내추럴 플로잉이라는 이 스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정말 감정을 잘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분야를 막론하고 진정한 고수들 모두 같은 진리 얘기하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노자, 무의, 자기 없이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경지. 호오포노포노, 우주적 제로, 기억과 감정을 정화에 도달하는 완전한 순수 상태.
사쿠라이 쇼이치, 중립적 감각, 모득 전략과 발신마저 놓아버린 고요한 발판. 이 제로 상태를 우리가 제로 포인트 필드에 또 간헐적 몰입해서 우리가 접속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궤도를 갖고 걷고 계세요? 이성적인 계산을 100% 하고 이기려는 긴장과 신체의 경직, 억지로 꾸며낸 가짜 긍정과 내적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빙산과의 충돌, 운의 고갈과 파멸에 이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제로의 삶, 타당성의 90% 직감을 따라 1초 만에 패를 버리는 힘빼기와 부드러움, 감정과 전략이 소거된 완벽한 중립 상태. 이거는 그냥 소거된다기보다 흘려보낸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소개해 드렸던 감정 공부 같은 책, 절판됐지만 정말 읽어야만 되는 책이죠. 감정 공부 같은 책, 감정의 연금술 같은 책으로 이거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도약과 무한한 운에 여기서는 이제 지배하다 했기 때문에 운의 흐름을 타는 리듬을 맞추는 삶이죠. 자, 그래서 정말 큰 운을 바라는 오만함과 조급함을 버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내 안의 직감을 믿고 수면 아래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심층의식의 흐름과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도 고혜경 교수님의 책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신화, 내면에 있는 아버지들 새로 만나야 된다. 남성성을 만나야 된다는 책. 그리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 흐름이 원래 그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그래서 몰입을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매일 내게 주어진 소명과 일상에 완전히 힘을 빼고 몰입할 때 당신의 매일은 끝없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캐내는 기적이 될 거라는 것. 결과는 우주에 맡기고 오늘 오직 하루를 몰입하는 것,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무의의 삶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구나. 이거 유행 이 수행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같이 가야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룰은요. 정답을 찾고 매뉴얼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승부사의 룰은 답을 버리고 순간의 직감을 추구하죠. 상태는 이기기 위해 힘을 주고 경직되지만 목적을 잊고 1초 만에 힘을 쭉 빼는 거죠. 감정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반해 어떠한 감정도 없는 제로 상태, 그 제로 포인트 필드의 연결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머니룰에서도 여러분 또 의식 지도에서도 얘기를 하죠. 결과는 빙산의 충돌하듯 예측 불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휩쓸리는 데 반해 이제 이 승부사들은 무한한 운의 광맥을 발견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징 정신은 빙산의 90% 답을 버린 직감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영혼은 그전에 먼저 영혼이 제로 상태,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돼야겠죠. 신체는 이완된 상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통합될 때 운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거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 이 흐름을 타는 에너지 서핑을 하는 것. 이게 책추남이 너무 바라는 거고 우리 나비님들도 정말 같이 그 흐름을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을 쫓는 자는 피하고 내어주는 자에게 머문다. 통제하려는 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기려는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반드시 밝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답이 없는 세계에서 당신의 감각만이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정답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의 강력한 자기 삶을 통해 증명한 진리죠. 이들의 압도적인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운은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멘탈 연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리한 직감, 욕망을 비워낸 고요한 마음, 그리고 완벽한 제로의 시점에 피어나는 찬란한 운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나비님들의 압도적이고 눈부신 영적 도약을 응원하는데요. 제가 또 책을 조금 더 정리해서 소개해 볼까요? 자, 행운 사용법, 간헐적 몰입, 여러분 또 몰입에 관한 책 쭉 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세도나 메서드, 바이런 케이티의 책도 도움이 되고 제가 다시 새로 만든 영상들은 여기에 같이 이렇게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감정의 감정 공부 이런 책들을 여러분 같이 보시고 그림자에 관한 책들 또 그림자 북살롱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이 책들이 통합적인 마스터마인드로 이렇게 혹은 메타인지로 이렇게 같이 통합될 때 우리가 이 길을 안전하고 신뢰롭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우리 또 행운의 말 같이 서로 선물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축복의 말 전해 주시고 댓글로 같이 우리 응원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과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전해 주시는 거 알죠? 그것이 우리의 나비 효과를 내는 것이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요.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